자, 이제 148페이지에서 파란색 1번이 지역적인 범위인데요. 이거는 이제 업무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고, 업무 지역.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뭐 부산에 있는 거 중개할 수 있나? 그 문제예요. 양가로 1번 옆에다가 그냥 크게 전국. 전국이에요, 전국. 업무 지역이.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거, 뭐 광주에 있는 거 다 중개할 수 있다.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 분사무소도 다 전국이에요. 싹 다. 누구만? 양가로 2번. 부칙상 개공만 달라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딱 정리해놓으면 끝나요. 이것도. 물론 뭐 잘 나오진 않지만 부칙상 개공. 요분은 원칙 어디냐면 사무소 소재지예요. 사무소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 같은 말이 시도.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대요. 서울에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대요. 인천에 있는 것만. 경기도 하남에 있대. 경기도에 있는 것만. 그렇게. 특광도, 시도. 원칙, 예외. 예외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요. 거기에 공개가 되어 있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인터넷 사이트예요. 거기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사이트에 공개가 돼 있으면 얘는 전국으로 확대가 돼요. 가입 플러스 공개다. 전국 확대. 가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공개까지 돼 있어야 돼.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공개가 돼 있다. 가입 플러스 공개면 전국 확대. 예외가 하나밖에 없어요. 가끔 모의고사 이렇게 나오네. 부칙상 개공이 본인은 자격증이 없는데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고용했대요. 소공을. 그럼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 X. 그게 아니라고. 예외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사이트에 공개된 거. 가입 플러스 공개. 그것만 전국 확대. 문제가 한 번 나왔을 때 지금까지 사실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부칙상 개공이 회원으로 가입했대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 공개가 안 돼 있는 것도 다 중개할 수 있다. X. 가입하고 공개가 된 것만. 가입 플러스 공개. 그것만 전국 확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원칙이고 동그라미 2번이 예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해서 중개할 때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가입하고 공개된 거. 가입 플러스 공개라면 관할구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으니까 전국 확대가 된다. 그리고 14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은요. 부칙상 개공 이걸 위반을 했대요. 업무지역이 특광도인데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인천에 있는 거 예외도 아닌데 막 중개한 거야. 그러면 업무정지. 업무지역 위반하면 업무정지. 누구만? 부칙상 개공만.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주어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부칙상 개공만 위반이 가능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국이니까 위반이 안 되고 부칙상 개공만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렇게 되고 2번 중개대상물의 범위 파란색 2번은 최근에 한 번 나왔네요.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대요. 거기 두 번째 줄에 중개대상물의 차이는 규정된 바가 없다. 차이가 없대. 그래서 부칙상 개공도 똑같아요. 질문. 이건 뭔데? 이건 지금 뭐였어 이건? 이건 업무 지역. 지역적인 범위잖아.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봐야죠.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부칙상 개공도 똑같다고요. 요거는. 5가지를 다룰 수 있는 거.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 5가지를 취급할 수 있나 없나의 문제는 부칙상 개공도 똑같아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아까 부칙상 개공 달랐던 거는 지역적인 범위. 이거는. 뭘 물어보나 헷갈리면 안 돼요. 3번. 취급 업무에 따른 범위는 양가로 1번 개인들은 아까 제한이 없었죠? 이게 업무 범위죠. 개인들은 중개사무소에서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관리업, 부동산 카페 같이 할 수 있고 개인들은 자영업이면 같이 할 수 있고 법인은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그렇게 제한이 있죠. 그렇게. 그래서 150페이지에서
뭐 양가로 3번 특수법인은 별 의미가 없고요. 특수법인은 중개업만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거 2분간 상경은 못하고 중개업만 넘어가시면 되고, 굵은색 2번이 중개법인 업무가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중개법인만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거고, 위반하면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을 받아요. 누구만? 중개법인만. 그래서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굵은색 2번 중개법인 업무 범위 옆에다가 그렇게 적어놓으면 되죠.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그렇게 제한을 받는다. 중은 중개업, 2가 이사도비업체의 소개, 분양대행, 관리대행, 상담,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경매공매,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이런 제한받는 건 중개법인만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 두 가지 주의사항이 업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X라고 하지 말자. 주택분양대행, 주택분양대행 업 되는 거고, 이사도비업체의 소개, 이사도비업체의 소개 업 되는 거고, 되는 거에다가 업을 붙여도 그냥 되는 거고, 그리고 개인들은 이런 제한이 없다. 개인은 다 할 수 있고, 단 부칙상 개공은 한 가지를 더 못하시네요. 경매, 공매 관련 일을 못한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공매 할 수 있다. X. 부칙상 개공은 못하니까. 그런 내용들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뭐 지난주에 했던 거라서 넘어가시면 되고, 넘어가면 되고, 이제 오늘 155페이지에서 고용인을 할 건데요. 고용인. 고용인도 뭐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나오지만 작년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책임 문제가 나오면서. 앞에 뭐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면 쉽죠. 고용인은 누가 고용인이에요? 소공, 중개보조원이 고용인, 직원. 그러니까 이거랑 다르다는 건 아셔야 되는 거죠. 사원, 고용인 다르죠? 사원은 뭔데? 맞췄어요. 사원은 이사급, 높은 사람이야. 얘는 직책이 높다고요. 이사급. 얘는 고용인이 직원인 거지. 사원, 우리가 그냥 사원 그러면 직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법에서는 사원은 이사급, 고용인 그래야 직원. 종류가 두 가지. 자격증 있는 직원, 소공. 자격증 없는 직원, 중개보조원. 그럼 소공은 계약서 쓰는 거 할 수 있다. 보조도 할 수 있고. 소공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계약서도 쓸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어요. 시키면 해야지. 직원인데. 소공이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리? 네가 해라 그거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쓰는 건 못한다. 못한다. 보조는 할 수 있죠. 보조원이니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게 보조 업무죠. 현장 안내, 일반 서무가. 질문, 현장 안내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155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이런 걸 할 수 있다고요? 중개 보조원도 할 수 있어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가 보조 업무여서. 근데 현장 안내는 길 안내를 하는 거라고. 길 안내. 임장 활동 가서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길 안내하는 거. 현장 안내 밑에다 적어놔야 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그거까지만 할 수 있어. 목적지에서 설명하는 건 안 돼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길 안내잖아. 내비게이션이 하는 거. 거기까지. 됐고. 다음 156페이지에서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인데요. 고용하면 고용신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양가로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누구만 신고하는 거예요? 고용인만.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누구만? 고용인만. 이사급은 신고하는 거 아니죠. 고용인만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봐야죠. 신고 기간을.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그리고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돼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도입이 안 됐어. 그래서 인정이 안 돼요. 실제로는 받아주지만 법에서는 안 돼. 법대로만 하시면 돼 그냥. 예. 고용신고까지는 전자문서가 된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안 된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실제로는 출근하기 전까지 신고를 해놔야 돼. 출근을 하면 이미 업무 개시한 거예요. 출근하면. 자, 출근하면 가장 먼저 뭐예요? 고용인이 출근했어. 가장 먼저 뭐해? 커피 마셔. 그렇게.
아침에 오자마자 커피 마실 거 아니야. 노란색 그거 커피, 다방 커피 타서 한 잔 마셔야지. 어떤 분들은 제가 질문 드리면 출근하자마자 청소한대. 커피 마시고 해야지 인간적으로. 그러면 업무 개시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커피 마셨는데 한 거야 한 거야. 사무실 안에서 마셨잖아. 한 거라고. 출근하면 이미 한 거예요. 커피 마셨어도. 그 전까지 신고를 해놔야 돼. 고용신고 업무 개시 전까지고 출근하기 전까지 해놔라. 이거 출근했는데 고용신고 안 해갖고 아침에 단속 나와서 업무정지 받으신 분도 있어. 실제로. 정말 재주가 없게. 아침에 나와갖고 걸렸어. 그래서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 꼭 하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거기 양가로 3번에 위반 시 제재가 업무정지잖아요. 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를 받아. 1개월을 받아요. 실제로 받는 게 1개월이야. 업무정지. 신고 안 했다고. 커피 마셨는데 지금. 업무정지 1개월 받는다고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양가로 3번 옆에다가 고스톱 이렇게 적어놔야죠. 고스톱. 고스톱이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거 맞다고. 똥쌍피 죽으라고 먹고 하는 거 있잖아. 똥쌍피로 똥광 먹으면 좋잖아. 웬만하면 비박 광박 다 멸하는 거. 제 수준이 그래. 하여간 그게 그 고스톱 그거.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지 않으면 스톱 정지 고스톱. 그래서 고스톱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신고가 보통 과태료거든요. 신고들은. 얘는 신고인데 스톱 정지. 업무정지가 더 센 거예요. 고스톱.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스톱 정지, 업무정지다. 고스톱. 요거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려고 하다가 어떻게 안 바꿨어. 그냥. 지들끼리 싸우다가 또 그냥 넘어갔어. 그냥 어떻게. 바꾸려고 개정안까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업무정지다. 고스톱. 신고인데도 업무정지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X라고 맨 밑에 적어놓으면 되겠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세 번째 줄에 그 밑에다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X.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예요. 고스톱. 밑에 고용 업무 범위에서는 1번 고용인 고용관계 종료, 수적인 제한이 없다는 것만 좀 보시면 되겠죠. 왕창 고용해도 되고 고용 안 해도 되고 고용인 필수 아니에요. 분사무소도 필수 아니죠. 고용인도 필수 아니에요. 고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왕창 고용해도 되고 그렇게. 157페이지에서 파란색 2번 업무 범위는 아까 설명드렸죠. 소공은 뭐 할 수 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양가로 2번 중개보조는 보조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전화 받는 거, 격리, 현장 안내, 운전 같은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는 거죠. 현장 안내가 별표라고. 이게 보조 업무라고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거 길 안내 됐고. 그리고 소공은요. 실무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을 받아. 각자 자기에게 맞는 교육이 있어요. 양가로 1번 소공, 좀 굵은색 양가로 1번 옆에다가 실무교육, 양가로 2번 중개보조는 옆에다가 직무교육. 교육이 바꿔치기 되면 안 돼. 소공은 실무교육, 시옷시옷.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지읒지읒. 시옷시옷, 지읒지읒. 그렇게 각자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받는다. 시옷시옷, 지읒지읒.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굵은색 4번 개공의 책임. 얘가 작년에 전면적으로 나왔죠. 사례로다가. 자, 요걸 해볼게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나와갖고 올해는 살짝만 보시면 돼요. 뭐라고 되냐면 법조문에 고용인 업무상 행위,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를 하면 이거를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다. 간주규정 이렇게 부르거든요. 추정한다가 아니라 추정한다로 나온 적도 있었죠. 본다. 더 센 거야. 업무상 행위를 하면 고용인이 그거를 개공이 한 걸로 보겠대. 그 책임지래요. 나 하지도 않았는데 한 걸로 보고서. 고용인이 한 건데. 개공의 행위로 본다. 뭐를? 업무상 행위만. 모든 행위가 아니라. 얘는 여러 번 나왔죠. 정답으로도 나왔고. 그러니까 고용인이 밖에 나가서 누구 후드로 패고 오고 한 거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죠. 업무상 행위가 아니잖아. 그렇게 사례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고용인이 밖에 나가서 누구 후드로 패고 왔대. 그냥 폭행, 묻지마 폭행. 그런 건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런 거는 업무상 행위. 이게 뭐냐면 업무상 행위는 간단해요. 근데
우리 시험 관련해서는 중개사고 친 거예요. 중개사고 친 거 이거를 그냥 업무상 행위로 봐도 돼요. 중개사고 친 거. 폭행 이런 건 중개사고가 아니잖아요. 중개사고 친 거. 그게 업무상 행위다. 그러면 개공이 사고 친 게 된 거야. 내가 사고 안 쳤잖아요. 중개사고를. 근데 고용인이 사고 친 건데 그걸 개공이 친 걸로 봐서 책임지래. 책임 세 가지.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 먼저 민사. 민사상 책임인데 단어를 봐야 돼요. 손해배상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이건 민사야. 돈 물어주는 거. 민사. 이때는 고용인 그래요. 고용인.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용인이 고의, 일부러, 과실, 실수로 업무상 행위로 손해를 입혀요. 중개 의뢰인에게. 고용인이. 중개 의뢰인에게 예를 들어서 1억 손해 입혔대. 재산상 손해가 1억 발생하게 된 거예요. 고용인이 손해 입혔어요. 그럼 개공은 뭐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개공은 가만히 있었고 고용인만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손해 입힌 거예요. 중개사고 쳐서. 개공은 가만히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둘이 부진정 연대라는 걸로 묶이게 돼요. 무조건 묶여 그 말이야. 둘이 무조건 묶여. 그래서 이렇게 부진정 연대로 묶이면 얘는 또 어떤 특징이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중개 의뢰인이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야 너도 1억 내놔. 너도 1억 내놔. 이게 된대요. 야 너 5천 내놓고 너 5천 내놔. 당연히 되고 야 너도 1억 내놓고 너도 1억 내놔. 이게 된대. 그럼 보세요. 얘도 1억을 줘요. 달라고 하니까. 얘도 1억을 줬어. 얘 2억 받아. 8조 5천. 맞아요? 아니요. 동시에 청구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차피 손해는 1억밖에 안 나왔잖아. 얘가 갚든 둘 중에 한 명이 갚으면 끝나는 거고 청구만 일단 두 명에게 동시에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2억을 버는 게 아니라. 어차피 손해는 1억이니까. 그리고 한 명에게만 개공에게만 달라고 해도 돼요. 그럼 개공은 야 왜 나한테만 그러냐? 못하는 거야.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 이게 부진정 연대라는 거예요. 두 명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한 명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개공인데 자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어. 얘가 달라 그러면 줘야 되잖아. 그죠?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달라 그러면 줘야 되니까 그거를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불러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돈 물어주니까. 그럼 이제 물어줬대요. 달라고 하니까. 억울하잖아. 가만히 있었는데 물어줘서 억울하니까 어떻게 한다? 구상권 행사를 해요. 구상권은 뭐냐면 야 네가 갚아야 되는 건데 내가 대신 갚았어. 너는 나한테 내놔. 이게 구상권이에요. 원래는 지금은 고용인이 손해 입혔으니까 얘가 갚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개공이 갚았으니까 얘한테 구상권 행사를 한다. 이렇게. 이게 이 세 가지가 쭉 이어지는 거죠. 가만히 있었는데 부진정 연대로 묶여버리잖아. 묶여버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물어주는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다 보니까 억울해서 구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럼 질문. 고용인이 자기가 손해 입혔어요. 그리고 자기가 갚았어. 자기가 손해 입히고 자기가 갚아. 그리고 이렇게 구상권 행사를 해. 돼요? 그건 안 되지. 억울할 게 없잖아. 그건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지. 지가 손해 입히고 지가 갚으면 그걸로 끝. 억울하지 않으니까. 개공은 억울하니까 구상권 인정이 되는 거. 결론은 민사는 뭐다? 무과실 책임. 두 번째, 형사. 얘는 벌금 아니면 양벌 규정 이런 말이 보이면 형사라고 눈치를 채야 돼. 단어 보고서. 벌금, 양벌 규정. 얘도 고용인 그래요.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명 다. 3학년 3반, 1학년 1반 벌칙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고용인은 징역 선고도 가능하고 벌금 선고도 가능해.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나 다. 중개 보조원도 그래요.
중개보조원도 징역 선고도 가능하고 벌금 선고도 가능해. 받을 수 있다고. 3학년 3반, 1학년 1반이 그대로 적용돼요.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근데 계공은 가만히 있었네. 근데 양벌 규정이 적용돼요. 가만히 있었는데 양벌 규정 무슨 의미예요? 양벌 규정? 벌금만 따오겠다는 거지. 양벌 둘 다 벌한다. 둘 다 벌한다. 벌하는데 양벌이니까 벌금만 따온대요. 여기서 뭐가 벌금이에요? 뒤에 거 3반. 여기서는 1반 뒤에 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 따온대요. 3천만 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 따와서 벌금만 선고받게 되죠. 고용인은 죄를 범한 사람은 징역 선고도 가능하고 벌금 선고도 가능해요. 근데 계공은 얘를 고용만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징역은 안 되고 벌금만. 벌금 따와서 벌금 선고만. 근데 이 벌금 선고 받는데 얘가 무과실이래. 아무런 잘못이 없대요. 작년에 나왔네.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대요. 계공이 무과실. 아무런 잘못이 없대. 그러면 벌금 선고를 받지 않아요.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받지 않아.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해야지. 민사인지 형사인지. 민사에서는 무과실 책임.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돈을 물어주잖아요. 민사에서는. 형사에서는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를 안 받아. 왜냐면 벌금은 내면 끝나요. 구상권이라는 게 인정이 안 돼. 벌금은. 그래서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를 안 받아. 민사 따로 형사 따로. 뭐가 민사 손해배상 무과실 책임. 뭐가 형사 벌금 양벌 규정.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설사 벌금 선고를 받더라도 그건 결격 사유가 아니다. 판례가. 왜?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 낸 거에 불과하니까. 내가 잘못해서 벌금 선고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고용인 잘못이잖아. 그래서 벌금 내는 것도 억울한 판국이니까 양벌 규정으로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형사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만 보시면 돼. 다른 거 안 나오거든요.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설사 벌금 선고를 받더라도 그건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두 가지만. 물론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벌금 선고를 받는데 계공이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을 때 고용인과 벌금 액수가 동일하다. 맞아요? X 그건 아니에요. 양벌 규정은요. 벌금을 따온다는 게 양벌 규정이지 실제로 선고하는 판사가 선고하는 벌금을 동일하게 선고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양벌 규정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벌금을 판사가 우리가 판사야. 얘랑 벌금을 때려야 돼. 누구한테 더 많은 벌금을 때려요? 당연히 고용인. 얘가 사고를 쳤잖아. 사고 친 사람이 더 많은 벌금을 내야죠. 공범들도 죄질에 따라서 벌금 액수가 달라요. 죄를 더 주된 역할 한 얘가 더 많은 벌금을 내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벌금 액수가 동일하지는 않다. 양벌 규정은 벌금을 따온다는 거고 거기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 두 가지만 잘 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작년에 여기까지 나왔죠. 행정상 책임. 이거 잘 나오지 않는데 여기까지 나왔어. 취소, 정지 이런 거 보이면 행정처분이고요. 행정상 책임이에요. 얘도 고용인 그래요. 근데 얘가 어려운 이유는 고용인을 나눠. 자, 소공, 중개보조원 나눠요. 소공은 자격정지라는 거를 받아요. 행정처분 받는 게 있어. 중개보조원은 다른 건 몰라도 행정처분만큼은 안 받아요. 중개보조원은. 잘 나오네? 취소, 정지할 게 없거든요. 자격증 없는 직원이 중개보조원한테 뭐를 취소해? 취소할 게 없잖아. 뭐를 정지해요? 없잖아. 중개보조원은 취소, 정지 같은 행정처분 안 받아. 뭐랑 같은 거냐면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안 받잖아요. 똑같은 거야. 중개보조원은 취소나 정지할 게 없는 거예요. 행정처분 안 받는다. 어떤 사고를 치든.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계공이거든요. 계공 입장에서는 소공도 자기 직원이에요. 중개보조원도 자기 직원이야. 계공 입장에서는 오른팔, 왼팔 자기 직원이에요. 자기 직원들이 사고를 치고 온 거예요. 누가 사고 치든지 간에 직원들이 중개사고를 쳤다고. 내가 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걸로 본다고. 아까 업무상 행위를 개공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 내가 사고 친 게 아니라 중개보조원이 쳤는데 아니면 소공이 쳤는데 그거를 내가 친 걸로 본다고. 누가 쳤든지 간에 소공이건 중개보조원이건 내 입장에선 다 내 직원이 사고 치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개공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누구 잘못으로? 고용인 잘못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돼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황당하죠. 좀 억울할 수 있어 이게. 그래서 여기서 행정상 책임에서는 두 가지만 주의하면 끝나요. 첫 번째 이거예요. 중개보조원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X. 안 된다. 잘 나오고. 두 번째 고용인 소공이건 중개보조원이건 상관이 없어요. 고용인 업무상 위반 행위로 고용인 업무상 잘못으로 개공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무과실 책임이야. 저것도. 면책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나 행정상 책임은 개공이 무과실이어도 돈 물어주는 거고 무과실이어도 행정처분 받는 거예요. 얘만. 벌금 받는 거. 얘만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 거예요. 이걸 면책 규정 이렇게 부르거든요. 책임을 면한다 그래서 면책 규정이 형사만 있어요. 민사 무과실 책임. 얘도 무과실 책임. 잘못이 없어도 행정처분 받는 거예요. 면책 규정이 없어서. 또 그렇게 세 가지 책임. 책을 한번 볼게요. 158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민사책임 돼 있죠? 손해배상 민사책임. 그래서 두 번째 줄 개공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개공은 고의 또는 과실 관계없대요. 즉 무과실이어도 어떻게 해라? 돈 물어주래. 그래서 개공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두 줄 내려오면 개공은 그 고용인 함께 책임지게 되는 거고 무과실 책임이고 부진형 연대로 묶이게 되니까 요 내용만 알면 되죠. 부진정 연대 무과실 책임 구상권이 인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 159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형사 양벌 규정 얘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다만부터만 별표를 치려놓으면 되겠네요. 다만부터만 별표. 고용인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무과실. 그러면 처벌할 수 없다. 벌금 선고 안 받는다고. 무과실이면. 아까 민사에서는 무과실 책임인데 형사에서는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고 동그라미 2번이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거야.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그래서 형사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제가 된다 그랬어요.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고 다만부터 동그라미 2번이 양벌 규정 벌금 선고를 받더라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 내는 거니까. 양가로 3번 행정상 책임, 행정처분 받는 건데 두 번째 줄에 개공은 고용인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행정상 책임을 부담한다. 행정책임,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거죠. 고용인 잘못으로 소공이건 중개보조원이건 누가 사고치든지 간에 내 입장에서는 내 직원이니까 행정처분을 받는다. 고용인 잘못으로 행정처분을. 그래서 행정상 책임에서는 제가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그랬어. 첫 번째, 중개보조원 행정처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중개보조원. 두 번째, 고용인 업무상 위반 행위로 개공 행정처분 받는다. 역시 무과실 책임이라고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고용인 잘못으로 행정처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60페이지에서 대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틀린 거. 갑이 개공, 중개보조원이 을. 1번 을. 중개보조원이 고의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 입혔네. 갑은 책임을 진다. 고용인이 사고치면은 개공도 물어준다. 물론 정확하게는 업무상 행위로 그런 말이 있었어야 됐어. 원래대로 하면. 업무상 행위로 손해 입히면 개공도 물어주는 거죠. 어떻게? 부진정 연대로 묶여버리니까. 무조건 묶여서 무과실 책임, 돈 물어주고 구상권 행사. 그렇게. 2번 을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 끼쳤어요. 그러면 갑이 무과실이면 책임은 중개보조원 을만 지는 거예요? 아니죠. 갑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개공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돈을 물어주라고. 무과실 책임.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은 중개 의뢰인은 갑과 을에 대해서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연대는 밑에다가 뭐라고 전화해야 돼? 둘 다. 선택은요? 한 명. 그거야. 그게 부진정 연대란 얘기예요.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고 한 명에게 청구할 수 있고 둘 다에게 청구하는 걸 연대. 둘 다에게 청구하는 거를 법에서는 이거를 연대라고 불러요. 한 명은 한 명 고른 거잖아. 선택이라고 부르니까 연대 밑에다가 둘 다, 한 명 밑에다가 그 선택 밑에다가 한 명 전화해줘. 그래서 둘 다 아니면 한 명에게 청구할 수 있고. 4번은 갑이 손해배상했으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그죠? 5번 을이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를 왕창 받았대요.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았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맞나? 을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을이?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조원이 뭐 했냐면 얘가 금쟁이 한 거예요. 금쟁이. 중개보조원이. 초과보수 금쟁이. 중개보수 왕창 받은 거. 금쟁이란 거예요. 그렇죠? 을이 중개보수 과다수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았다. 중개보수 과다수수. 그게 지금 위반행위 한 건 그거잖아요. 위반행위 한 거는. 중개보조원이 금쟁이를 한 거야. 중개보조원이. 그럼 중개보조원 얘는 행정처분을 받아요? 안 받죠?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을 안 받는다고요? 벌금 선고는 받을 수 있지. 징역 벌금은. 근데 행정처분 받을 수 없다고요. 중개보조원은. 취소 정지는. 그러면 그걸 누가 받냐면 얘를 고용한 사람은 누군데? 개공. 개공이 지금 고용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걸 했는데 개공이 한 걸로 봐요. 개공이 금쟁이 했으면 개공한테는 금쟁이가 임등치거든요. 이렇게. 개공이 금쟁이 했다고 치면 임등치야. 그러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이게. 개공이 했다고 치면 임등치니까. 맞는 거다. 지금 이건 누가 했는데 중개보조원이 했는데 이걸 개공이 했다고 쳐보세요. 개공이 했다. 개공이 중개보수 왕창 받았다. 그럼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맞잖아. 내가 안 했는데 한 걸로 보니까.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안 받고 개공 이렇게 등록 취소 될 수 있다. 임등치 맞다. 만약에 소공이 했으면요. 소공은 자격정지를 받아요. 개공은 똑같아. 임등치. 개공한테는 다 임등치. 이게 금지행위가 개공했다고 치면. 근데 뭐 여기까지 볼 필요가 없었죠. 2번 찍고 말았어야지. 틀린 거니까. 틀린 거는 읽다가 강하게 삐리고 치면 답이야. 더 읽지 마세요. 솔직히 시험장에서. 왜냐면 읽다가 답을 고치게 될 거야. 분명히. 틀려 고치면. 마음이 흔들린다고. 제가 여러분을 잘 알거든. 잘 고치시잖아. 심지어 어떤 분은요. 2차만 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렸나? 작년에 5문제 고쳤대. 다 틀렸어. 떨어져서 그래서. 한 문제 차이로. 5문제나 고쳤더니 그날따라 시간이 남아갖고 좀 그럼 뭘 고치냐면요. 공법은 시간이 남으면 중개사법 공법 같이 보면 공법은 안 봐. 시간 남아도 안 봐. 중개사법을 다시 봐요.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그러니까 시간이 남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본다고. 그러다가 5문제 고쳐갖고. 원래 게 답이었고 고쳐서 틀려서 한 문제 차로다가 2차만 하셨는데 뭔가 고치면 안 돼. 다음 162페이지 인장등록도 한 문제가 나오죠. 인장등록도. 옆에 보니까 기출 뭐 계속 됐잖아요. 얘는 점수를 주려고 나오는 거고 결론을 적어놔야죠. 법인 따로 개인 따로. 결론. 법인 따로 개인 따로. 결론이에요. 인장등록은 누가 하는 건데? 계약서 쓸 수 있는 사람. 개공, 소공. 2명. 개공, 소공. 근데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고. 개공 따로, 소공 따로 이게 아니라 법인 따로, 개인 따로. 이렇게. 그럼 보세요, 이제. 개공, 종류가 3가지가 있죠. 개공 종류가. 어떻게 했냐면, 법인인 개공이 있고, 그 다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부칙상 계공이 있고, 이렇게 3명은 계공, 그리고 소공, 자격증 있는 직원, 이렇게 3명은 개인, 얘는 법인, 법인 따로, 개인 따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자, 법인 어떤 인장을 등록하는 거냐면 주된 사무소예요. 시험 문제가 주된 사무소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돼. 그냥 법인 나오면 뭐다? 주된 사무소예요. 친절하게 주된 사무소 이렇게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법인 나오면 그게 주된 사무소예요. 그냥 그게 눈치를 채야 돼요. 주된 사무소는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하래요. 신고한 법인 인장이 뭐냐면 법인 자체 인감도장을 말해요. 법인도 인감도장이 있거든요. 법인 자체 인감도장. 그것만 등록하래요. 문제는 뭐라고 나오는데? 대표자 인장, X. 사장님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 자체 인감도장. 신고가 인감신고여서 법인 자체 인감도장만 등록. 주된 사무소는 다른 거 등록이 절대로 안 돼. 특히 사장님 인감도장이 아니다. 그럼 분사무소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갖다 쓰는 게 원칙이야. 이거. 주된 사무소 걸 갖다 써요. 도장 한 개를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여러 사무소에서 돌려 쓸 수 있어요. 도장 한 개를. 그게 원칙. 근데 번잡스럽잖아. 그래서 분사무소는 따로 등록도 할 수 있어요. 등록할 때 대표자가 보증하는, 사장님이 보증하는 별도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자, 등록을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분사무소에서 인장 등록을 따로 안 하겠대. 우리는 아무리 번잡스러워도 도장 한 개를 돌렸을 거야. 된다고. 근데 번잡스러우면 분사무소에서 따로 등록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법인이 보증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주의해야 돼. 사장님이 보증 서야 돼요. 인장을 등록하는 건지 보증 쓰는 건지 헷갈리면 안 돼. 보증 쓸 때는 사장님이 보증 서야 돼.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법인 보증이 아니라. 어디서? 분사무소에서. 그닥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거든요. 주된 사무소는 뭐? 법인 자체 인감도장만 등록하래. 주된 사무소는. 분사무소는 그거 갖다 쓰래 그냥. 그거. 원칙. 근데 번잡스러우면 따로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에서. 누가?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등록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분사무소에서는 대표자 보증하는 거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럼 질문. 주된 사무소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인장을 따로 등록하겠대요. 돼요? 안 돼요? 주된 사무소에서 일이 너무 많대. 도장 한 개로 안 되겠어. 하나 따로 등록해서 2개 쓰겠대요. 안 된다고. 주된 사무소는 따로 등록이 안 된다. 분사무소만 따로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만. 주된 사무소는 신고한 법인 인장. 이것만 등록. 이것만 사용. 끝. 그럼 개인들은요. 개인 인장 아무거나 등록할 수 있어요. 자기 이름 나와 있는 거 아무거나. 다만 도장 크기가 맞아야 돼.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개인들은 도장 크기가 맞아야 돼. 자, 이거 나름대로 계산 문제가 있어요. 센치로 바꿀 수 있어. 센치로 바꾸면 몇 센치예요? 0.7cm죠. 얘는 3cm고 미터로는 안 나와. 센치까지 나올 수 있어. 주의사항은 뭐다? 7cm, 30cm, X. 30cm는 이따 마는 건데 그거 어떻게 찍고 말이 안 되잖아. 7mm, 30mm, 미리. 센치로 바꾸면 0.7cm, 3cm. 충분히 바꿀 수 있다니까요. 나름대로 계산 문제야 이거. 산수 문제 아니야. 그럼 질문. 법인은 도장 크기가 정해진 거예요? 법인? 아니죠. 법인은 도장 크기 정해지지 않았어요. 법인은 법인 자체 인감도장이면 된다고. 주된 사무소는. 도장 크기가 정해진 게 아니라 개인들만 아무거나 등록하니까. 개인들은 인감도장 등록도 되고 막도장 파서 또 등록도 되고 다 돼요. 도장 크기만 맞으면 돼. 자, 방법도 법인은요. 법인 자체 인감도장이니까 주된 사무소 인감증명서 제출이에요. 인감증명서를 갖다 내래. 개인들은 아무거나 등록하니까 인장등록신고서 제출. 바꿀 때에도 법인은 뭐로 바꿔요? 인감도장으로 바꿔요. 인감증명서 제출. 개인들은 바꿀 때도 아무거나 바꿀 수 있어.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제출.
우리는 법인만 잘 기억해도 되겠다. 이렇게. 법인은 법인 자체 인감도장, 방법이 인감증명서 제출. 그렇게 하는 거고. 162페이지에서 파란색 2번을 보시면 등록한 인장, 양가로 1번, 법인. 이렇게 법인 이렇게 나오면 주된 사무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그냥 주된 사무소야. 162페이지 맨 밑에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해라. 신고한 법인 인장. 대표자 인장 X. 사장님 인감도장이 아니라 신고한 법인 인장. 163페이지 옆에 양가로 2번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라고 나와요. 분사무소에서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 보증 X. 대표자 보증하는 거 등록할 수 있다. 해야 한다 X. 할 수 있다. 양가로 3번 개인. 양가로 4번 소공도 개인. 양가로 3번 4번은 내용이 똑같네? 똑같잖아. 개인이니까. 자기 이름 나와 있는 아무거나 등록할 수 있다. 도장 크기만 맞으면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개인들은 도장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요. 센치로 잽싸게 바꿔내야 한다고. 0.7cm, 3cm. 그럼 질문, 가로 세로 각각이니까 사각형만 된다. 맞아요? X. 도장 모양이 정해진 건 아니다. 원형, 타원형 상관이 없다고. 십자가를 그면 되니까 가로, 세로 이렇게. 그 다음 방법 밑에 파란색 3번 방법은 법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고. 인감증명서 제출 법인은. 개인들은 인장등록신고서 제출. 그리고 인장등록, 변경등록 전부 다 전자문서 돼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네. 꼭 체크해야 돼. 인장등록, 변경등록 전자문서 된다. 아까 고용신고도 전자문서 된다 그랬어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안 되고. 근데 고용신고는 정답으로 나왔었어. 신설되자마자 같이 신설된 거예요.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전자문서 된다. 얘는 아직 문제가 안 나왔어요. 변경 등록도 다 전자문서가 되고. 있고. 4번 인장 변경 등록에서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7일이죠. 얘는 뭐 한 10대 번 나왔죠. 변경 등록 7일. 우리가 하는 건데 빨리빨리 7일. 얘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똑같아. 다 7일. 변경 등록은. 취소증 반납 7일.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도 7일. 7일짜리 3가지. 인장 변경 등록 7일. 취소증 반납 7일.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 7일. 그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 개인은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제출. 법인 따로 개인 따로. 법인은 바꿀 때도 뭐로 바꾼다? 인감도장으로 바꾼다. 인감증명서 제출. 개인들은 아무거나 바꾸면 되고 도장 크기만 맞으면 되고. 그래서 결론은 법인 따로 개인 따로 그렇게 하는 거고. 됐고. 어디 보시냐면 166페이지를 보세요. 166페이지에서 제재 관련 내용인데요. 굵은색 3번은 등록인장의 사용. 자, 개공, 소공은 인장을 등록하고 그거 사용하래요. 찍을 때. 개공이 지장 찍는다. 못 들어봤잖아. 인장 등록하고 그거 찍으라고. 근데 계약서에 지장 찍었대요. 그러면 제재가 뭐예요? 1번 손가락을 잘린다. 2번 업무정지다. 답은 2번 업무정지. 그럼 지장 찍었대요. 급하니까 너무 급해서 지장을 딱 찍었어. 그 계약은 무효. 맞아요? X. 유효. 손가락 잘리는 것도 아니고 계약도 유효고. 다만 업무정지라는 제재를 받는 거예요. 소공이 그렇게 하면 자격정지고. 인장이 뭐 할 때 필요한데? 일할 때 필요하잖아. 그럼 일을 못하게 하면 되죠. 인장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 자격정지. 그럼 질문. 개공,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다. 맞아요? 개공이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다. X.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이 자격정지. 딱딱 정해진 거라고. 어차피 중개보조원은 취소정지를 안 받고 자격정지는 소공만 받는 거예요. 개공은 업무정지. 바꿔치기 되면 안 된다고. 치사하게. 개공인데 자격정지다. X.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둘 다 일을 못하게 하는 건 똑같지만 딱딱 받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고. 제재가 그렇게 되어 있고 167페이지에서 옆에 문제를 보면요. 틀린 거야. 이건 틀릴 수가 없겠죠. 응? 답은 1번.
7mm, 30mm 지금 1cm, 4cm 이거 너무 크잖아. 그죠? 그리고 옳게 바꾸면 법인은 도장 크기가 정해진 게 아니고 개인들은 7mm 이상 30mm 이내 이렇게 해야죠. 법인 개인 따로따로 해설을 달아줘야죠. 그죠? 법인은 도장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잖아. 개인일 때는 7mm 이상 30mm 이내 이렇게 좀 해설을 좀 더 정확하게 달면 그렇게 한다고. 법인은 도장 크기 정해지지 않았다. 개인일 때는 7mm 이상 30mm 이내 그렇게.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에 가끔 이걸 내보면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개인들이래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개인들이래. 개인. 자, 자기 이름이 나와 있대요. 도장 크기가 가로 10mm, 미리예요. 세로 20mm. 이거.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OX. 자기 이름이 나와 있고요. 도장 크기가 이렇대. 가로 10mm, 세로 20mm. 등록할 수 있다. 맞다. 그거 맞아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 이 안에. 보통 이 정도 크기 아니에요? 1cm, 2cm? 보통 그만하잖아. 그렇게 사례로 나올 수 있다고요. 본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가끔 모의고사에 나와요. 저도 한번 내보면 되게 많이 틀려. 이 숫자만 보고서 우리가 7mm, 30mm만 보니까 이것들을 사례 문제로 나오는 것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도장 크기가 맞으면 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등록이 안 된다 그러면 더 또 웃기는 거잖아. 이게 또 된다. 도장 사이즈가 맞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밑에 게시 의무는 사무소에 거는 건데요. 168페이지에서 굵은색 2번 4가지를 걸어야 돼요.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걸지 말래도 아마 거실 거야. 자격증, 등록증, 보증 설정 증명서류, 보험 들었다는 거 증명하는 서류. 3가지는 걸지 말래도 걸어요. 그러니까 뭐 빼고, 거기 2번 빼고, 동그라미 2번 빼고 1번, 3번, 4번은 걸지 말래도 건다고요. 등록증 안 걸 거예요? 걸죠. 자격증 아유 당연히 걸어야지. 왜? 자랑하려고 걸어놔 이거. 그리고 보험 들었다는 거 걸어놔야 중개 의뢰인이 안심한다고요. 걸기 싫은데 걸어야 되는 게 2번 요율 및 한도액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놔야 돼. 잘 보이는 곳에. 짱 박아서 걸어놔도 과태료 날라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넷 중에 한 가지를 안 걸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증들만 원본 게시예요.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이잖아요. 증들은 원본 게시. 증들은 사본 게시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격증은 있는 사람 거를 다 걸어야 돼. 자, 내가 개공이고요. 소공을 고용을 했어요. 자격증 있는 직원을. 그럼 내 자격증은 개공 거 당연히 걸고 직원 것도 걸어야 돼. 직원 것도. 소공 것도. 안 걸었대 근데. 직원 자격증이야 뭐 안 걸어. 내 것만 걸고 직원 건 안 걸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맞췄어. 자신감 있게. 개공. 왜? 개공이 자기 사무소잖아요. 사무소 주인이 이 과태료를 받는 거지 자격증 주인이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 게시 의무는 누구에만 적용된다? 개공에게만 적용된다. 그게 예전에 한번 나왔었네. 이거 개공 및 소공에게 적용된다. X. 개공만 적용되는 거야. 게시 의무는. 소공 자격증 누가 거는 거다? 개공이 거는 거다. 사무소 주인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무소 주인이 개공이잖아요. 그래서 게시 의무는 개공에게만 적용이고, 옆에 그 4가지 1, 2, 3, 4 옆에다가 게시 의무 없는 거 적어놔야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X. 3가지만 적어놓으면 돼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X. 이거 보통 사무소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냥 걸어놓은 거야. 인테리어 차원으로. 좀 있어 보이게 생겼어. 그냥 걸어놓은 거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이거 다 걸려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근데 이것도 게시 의무가 없대요. X. 또 하나. 중개사무소에 무조건 걸려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지도. X. 지도 걸려 있잖아. 중개사무소에 가면 가장 크게 보인다고요. 지도. 그냥 걸어놓은 거야. 영업상 필요해서. 지도는 어디도 걸려 있어요? 중국집에도 걸려 있어.
배달 나가야 되니까. 똑같아. 영업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냥 그러는 거지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가끔 모의고사에 나와. 지도는. 제가 내거든. 두 가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두 가지. 지도는 모의고사에.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세 가지 X. 됐고.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좀 쉬셨다가 뒤에 가서 이제 명칭이 또 잘 나오니까 177페이지에서 명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